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내 공천 잡음이 연일 일고 있는 가운데 어제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에게 겁박성 발언을 하더니 오늘은 박지원 전 원장이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상호평가가 잘못 평가됐다면 빨리 고쳐야 한다. 전직 두 총리나 전 국회의장들이나 원들이 당내에서 불만이 있다고 하면 빨리 수습해야 한다.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하니 다 껴안아주지 않았느냐. 이재명 대표가 빨리 나서서 수습을 해야 한다. 김영주, 박용진, 윤영찬, 김한정 다 의정활동, 지역구 활동을 잘하신 분이다. 박용진, 윤영찬은 상위 1%에 들어가는 의원이다 라고 입을 털고 있었습니다. 이미 세부 항목별 평가 기준에 의해 명확하게 평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반발을 하니까 봐줘야 한다고 말하는 박지원이나 저들을 옹호하는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등이나 입으로는 공정한 공청을 해야 한다면서도 결국에는 정치적 결정을 해달라는 그런 후한무치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 세력의 압박 때문이기도 하겠죠. 거기에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낙연은 아주 악담까지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낙연은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방탄정당 완성, 그동안 민주당이 의석이 충분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방탄에는 부족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눈으로 보면 방탄만 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싶다. 이재명 대표의 사욕이다. 민주당이 자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이 압승하고 민주당이 참패할 것 같다라고 악담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김부겸 전 총리께서 전직 국회의장님 3분 모시고 정세균 전 총리님과도 통한 결과로 민주당의 공천 작업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그게 한 번의 비판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또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계속 이재명 압박하고 민주당 아사리판 나게 만들어라. 그래야 탈락한 자들이 본인이 창당한 새로운 미래로 오면서 본인들의 파이가 커지고 지지율이 좀 올라가지 않겠냐, 뭐 그런 의도인데, 이준석한테도 조롱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는 과연 그런 정당에 시민들이 지지를 해주겠습니까? 오늘 이준석은 이낙연과 결별한 원인으로 이낙연이 제3당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표현한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에 같이 갈 수 없다라고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그동안 민주당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으니 그동안 민주당이 구태 정치인들로 인해 가득 찼던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러한 부분들을 혁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은 국힘당과 과연 연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준석은 총선이 끝나도 국힘당과 연합하지 않겠다라면서 천하람, 이준석, 김용남이 대정부 질문으로 신랄하게 지적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면 범야권 지지자들에게 개혁신당은 아주 좋은 선택일 것이다 라고 입을 털기도 했습니다. 마치 윤석열 정권과 대립각을 세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절대 또 믿을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이 국힘 DNA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일입니다. 여튼 중요한 건 안팎으로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모습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고 윤석열과 한동훈은 추앙하는 기레기들의 행태도 더 노골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오늘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흔히 원자력 발전의 시작을 1978년 4월 고리 1호기로 기억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원전의 기초를 다진 분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다라며 또 이승만을 띄우더니 원전 투자에 4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둥, 불경 호남 남북권 관광 개발에 3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둥, 또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총선 민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기레기들은 윤석열의 이 같은 발언을 속보를 통해 계속해서 앞장서서 홍보를 해주고 연일 뉴스로 도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총선이 코앞인데 이렇게 노골적인 선거운동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강력하게 항의하고 막아야 합니다. 김건희 이슈가 쏙 들어가고 이런 부분만 계속해서 보도가 되다 보니 윤석열의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는 여론조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좀 강력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일본은 또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일본의 교도통신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전날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조태열 외무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열고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미우리 신문은 작년 3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는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끈질기게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고자 한국에 여러 차례 제안을 했지만 한국은 거부하고 있다. 한국의 윤석열 정권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한 해결을 요구하고 싶다라고 보도를 했고, 산케이신문은 다케시마를 대한외교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라는 사설에서 다케시마는 북방 영토와 나란히 반드시 반환을 실현해야 할 일본 고유의 영토다. 한국은 일본에 사과하고 반환해야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윤석열이 일본의 저자세를 취하며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을 하니까 드디어 일본이 외교부 장관을 통해 노골적으로 독도를 내놓으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일본 언론들까지 대대적으로 나섰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략이 본격적인 서막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봐야겠죠. 우리 국민들의 영린을 또 한 번 제대로 건드린 것인데, 한편으로는 일본이 총선을 도와주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이슈화를 하고 윤석열 정권 압박하고 일본의 단호한 대응으로 맞서면서 국민들과 함께 우리 땅 독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잘 하실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밝혔는데, 현재 분위기상으로 보면 가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총선이 압승으로 끝나면 김건희 종합특검으로 재상정하면 됩니다. 실망하실 필요 없다. 우리는 오직 민주당에 몰빵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깁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막말의 대가 이천수까지 나서서 원영을 지원하고 나섰는데 민주당이 질 수는 없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